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넘어 4시 돼가는 시점이고요. 오후 늦게라서 그런지 키핑장 안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나무처럼 자라는 관목형 다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가 눈앞에 딱 나와 있는데 화분이랑 다육이랑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까라솔도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다채롭고요.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자라나지만 이 아이는 다육식물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 중에 제가 가진 가장 큰 아이 대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자 보이시나요? 이 염자도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육이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쉴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고목처럼 자라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분에 키우니까 이렇게 작은 거죠. 사실은 엄청 크게 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까라솔도 아마 크게 키우면 커지지 않을까요? 화분에서 키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소복하고 소담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 중에 또 예쁜 아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소인제금이에요. 소인제금도 다육식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잎이 돋아나 있는 끈적끈적한 잎이 나는 그런 다육이고요. 그리고 이 소인제금 말고 또 소인제도 있습니다. 소인제금, 소인제 이런 아이들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고요. 또 관목형 다육이 중에 구미무, 구미리, 유접곡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 있죠. 까라솔, 소인제, 소인제금 이런 아이들은 수관이 얇아서 물을 자주 주어야 수관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키핑장에 어느 분 다육이를 보면 소인재가 엄청 풍성하고 커다랗게 자란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렇게 애기애기합니다. 이거는 소인재예요. 색감 예쁜 아이로 바꿔볼까요? 여기 보이면 소인재금은요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여기 끈적끈적한 걸 보고 물을 주는 주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도 다육식물이긴 하니까 물을 많이 주면 잎이 다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재금이나 소인재 같은 아이, 유접곡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이 끈적끈적함이 진하기가 더 심해져서 끈적끈적이 심해지면 그때는 꼭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까라솔도 마찬가지예요. 까라솔도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고요. 요런 아이들, 수관이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관엽식물처럼 자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물을 자주 먹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다육이를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일주일 반이나 열흘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되는 다육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는 관수하지 않더라도 소량으로라도 관수를 그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오래오래 예쁜 나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형 다육이 중에도 나무형 다육이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 이 아이 아도데스거든요. 이 아도데스도 줄기가 보이는 관목형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동형 다육이라서 날씨가 서늘해지면 이렇게 입장을 다 벌려서 꽃처럼 보이게 하고요. 여름에는 동글동글한 구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관목형이죠. 이런 아이들 수관이 얇으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는 어제부터 생각한 건데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떤 걸 생각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자라나는 다육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근 식물도 있잖아요. 다육이 중에 구근 식물도 있고 알브카 스피랄리스라든가 그런 아이. 제가 아는 애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 아이는 구근 형태로 자라지만 다육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다육이일까 싶은데 다육이인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초보 시절에 봤던 소인재 금은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비싼 아이였는데, 지금 키워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육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다, 혹은 누구는 잘 키운다, 못 키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인재금, 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텀을 자주 줘야 되는 게 맞고, 생각나서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 봐서 끈적거리면 물을 더 주고, 이런 거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소인재금도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에 보이면 이렇게 까라솔도 있죠. 까라솔도 대표적으로 순한 아이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까라솔도 굉장히 순한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고파하는 티를 별로 안 내요. 그리고 까라솔의 단점 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나거나 병난 건 줄 알고 놀랐었는데, 까라솔은 자기 입장에서 입장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뒷면에 거뭇거뭇한 상처가 생기거든요. 근데 다육이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꼬집기 잘 되는 까라솔, 소인재, 금, 소인재,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관목형 다육이입니다. 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 염자 같은 경우는 냉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그리고 까라솔은 그저 순한 것 같고요. 소인재나 소인재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호두 엄마는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누기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두 엄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